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제 4강 토론, 오늘부터 내일까지 채널A에서 오늘 2편, 내일 2편 이루어지고요. 토요일에는 MBN에서 이제 사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연속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도 변화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도 변화했을 때 찬탄, 반탄, 2대 2다 하는 게 있는데요. 한덕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것도 찬탄, 반탄 정도는 아니지만 후보들의 구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했을 때요. 지금 보면요. 이른바 반탄 진영의 김문수와 홍준표가 남았는데 이 한덕수 이슈에 대해서는요. 아주 김문수와 홍준표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요. 조삼모사를 어제 했습니다. 아침에는 3개라고 했다가 저녁이 되니까 4개라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180도 변해버린 건데 홍준표가 왜 그렇게 급변을 한 건지 지금부터 그걸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어제 아침에 YTN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사가 여러 군데 났는데 이준석과 어제 통화했다. 빅텐트 하면은 이준석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준석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빅텐트 만든다면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22일 말이죠. 자신이 이준석과 통화를 했는데 이준석이 자신에게 국민의힘 경선을 빨리 끝내라. 국민의힘 경선을 빨리 끝내라. 그렇게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준석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이준석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빅텐트가 만들어지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이다. 이준석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자신에게 경선을 빨리 끝내달라. 그러니까 마침 무슨 이준석과 뭐 밀약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이준석과는 바로 얼마 걸리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자. 이준석은 이미 개혁신당 후보가 돼서 뛰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게 되면 이준석에게 결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엄청 뭐 냄새를 풍겨놓고는 살짝 또 빼는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호적이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한덕수에 대해서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뭐 그거 고려 대상에 넣지도 않고 있다. 이미 우리 당 경선 후보 등록이 다 끝났고 그런 상태다. 본선에서 한덕수가 무소속 뭐 출마하네 마네 이런 것도 자신의 고려 대상에서는 아예 빼고 있다. 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그 하는 데만 아마도 정신이 없을 것이다. 왜 한덕수와의 막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어제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가 한 얘기인데 근데 홍준표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이준석이요. 어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고요. 그게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홍준표하고도 단일화 할 생각 없다.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맞다. 홍준표는 이준석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홍준표 설령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라 할지라도 단일화 택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 경향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홍준표 후보는 빅텐트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준석 후보를 꼽았다.
경향신문 기자 이렇게 물으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답하냐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든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 성상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거의 자살하라고 종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또는 안 하면 배신자 이러면 그걸 신뢰하겠나. 이재명 후보를 막는다는 대의 명분이 존재하는지부터 의문이다. 정책이 이상해서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건 맞는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저한테 해를 끼친 건 없다. 보수와 진보로 둘을 나눠서 하는 세계관 속의 정치 공학을 거부한다. 최근에 이준석이요, 뭐 길거리 뭐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거기 보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거를 팻말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구분 속에서 자신은 어떤 그 한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경향신문이 다시 묻습니다. 정치권 일부는 권력의 반을 떼준다고 해도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하겠느냐고 한다. 그러니까 권력의 상당 부분을 떼주면 이준석은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은 당의 1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당대표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인간 말종을 만들어서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겠나. 있던 것도 뺏어가 난장판을 피운 놈들이 뭘 주겠다는 말을 해도 관심도 없거니와 그 말을 믿으면 바보다. 지금 악수하자고 할 때 얼굴에 사기꾼이라는 세 글자가 써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홍준표가 러브콜을 이준석에게 보냈는데 이준석이요 저렇게 그냥 차버렸어요. 이준석 그냥 홍준표 그냥 딱 한 대 쳐버렸어요. 홍준표 입장이 난감할 거 아닙니까? 이준석. 그런데 어제 저녁에요, 홍준표가 느닷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습니다.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혼미한 이 전국에서 제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침에는 한덕수 출마 여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던 말던 그런 거를 뭐 하나의 뭐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라도 홍준표가 왜 저녁에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가.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하신다면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준석한테 저렇게 퇴짜 맞은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각 캠프별로 오늘부터 토론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 토론회 관련 인터뷰를 캠프 관계자들에게 10분씩 그 전화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의 앞에 순서가 홍준표 캠프 비서실장을 하는 김대식 의원이었는데, 김대식 의원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결선 투표 2명이 남는다면은 그거는 홍한 대결이 될 것이다. 홍준표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준표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요, 거의 확실한 거는 여기서 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최종 2인이 남는다면 누구일 것인가. 그러니까 찬탄 반탄 2대2 구도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한 명 올라가고 저쪽에서 한 명 올라가고, 그러니까 찬탄 2명 중에 한 명 올라가고 반탄 2명 중에 한 명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1대1 맞대결을 하지 않겠는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4명의 캠프 역시 그걸 다 거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캠프에서는 한동훈이 올라갈 거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김문수와의 어떤 경쟁에서 홍준표가 김문수보다 앞서서
홍준표가 올라가서 결국 최종 결선이 이루어진다면 홍준표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게 홍준표 캠프의 주장이에요. 그 주장에는 자기 바람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난번에 무슨 일요일에 토론할 때 참 수준 이하의 저급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하고 뭐 그랬고 이 한동훈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지만 자기가 사석에서 영혼이 맑은 사람 문수영 김문수에 대한 견제 사실 나중에 1대1 그런 구도로 붙는다면 지금 홍준표는 누구를 넘어서야 되는가? 한동훈을 먼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를 먼저 넘어서야 돼요. 그 반탄 2명 중에 자기가 선두주자가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2인이 남아서 한동훈과 맞붙게 되면 그때 가서 한동훈을 이기면 된다. 김문수 표를 쫙 다 흡수해갖고 자기가 이기면 된다. 이런 전략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보니까요. 김문수는요. 노골적으로 김덕수 프레임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덕수는 뭐냐면 김문수와 한덕수를 합한 거예요. 김문수와 한덕수를 합친 합성어가 김덕수예요. 이건 뭐냐? 지금 한덕수는 권한대행 그 국정 수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내가 김문수 여기에 나중에 한덕수하고 다 합칠 거다. 한덕수하고 다 합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차출론이요. 초기에는 김문수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한덕수를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한덕수가 오르는 만큼 김문수가 내려가는 이런 상쇄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문수 본인도 그건 인정을 해요.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제일 많이 손해본 게 자신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나는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광훈 자통당하고도 다 연대한다. 모든 사람들하고도 다 연대한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친윤 의원들 중에 대표적인 인사가 뭐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마케팅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김문수 캠프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는 뭐냐? 본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덕수도 지지하고 김문수도 지지하는데 일단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제일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드는 게 급선무니까 여기 와서 일단 김문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때 또 둘을 합쳐서 최종 후보를 만들겠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박수영처럼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와 이거 뭐 개헌과 탄핵 문제에서는 그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 한덕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제 아침 기준으로는 김문수하고 홍준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김문수는 김덕수 노선이고 홍준표는 한덕수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김문수를 넘어서야지 최종 가갖고 한동훈 뭐 해볼 거 아닙니까? 거기 일단 진출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이게 내가 득표력에 있어서 하나의 핸디캡이 될 수 있겠구나. 한덕수를 내가 밀어낸 게 김문수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돼서 한덕수에 대해서 뭔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친윤 다수 의원들, 야, 홍준표는 말이야. 저거 뭐 한덕수에 대해서 아예 얘기조차 못 꺼내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홍준표 평상시 보면 독불 장군 스타일에다가 좀 독선적이고, 그리고 홍준표가 진짜 이 당 후보가 되면은 그 한덕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다. 근데 김문수는 아예 대놓고 자기는 김덕수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중에 한덕수하고 합쳐지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홍준표를 뽑아줄 게 아니라 김문수를 먼저 뽑아줘야 될 게 아니냐. 바로 그런 판단 속에서 저쪽 친윤 표들이 홍준표가 아니라 김문수 쪽으로 몰려갈까 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 그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문수와 홍준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문수는 한덕수 보험에 들었는데 홍준표는 아직 그 보험에 들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와 홍준표 경쟁력 평가를 해보면 한덕수 보험을 든 김문수의 경쟁력이 좀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 2인이 남는다면은 한동훈 대 김문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홍준표 쪽에서도요. 그게 가장 깨림직했던 모양입니다. 깨림직했던 모양.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김문수 제껴놓고 봐야 되니까 김문수가 했던 거 나도 똑같이 한다고 해놓자. 그래야지 한덕수 생각하는 표가 김문수에게 그냥 몰표로 가는 그거를 차단하고 나도 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간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